이제 무턱에 대해서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아래턱이 큰 거보다 아래턱이 작기를 이제 원하시고 그런 얼굴을 이제 좀 신미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작은 얼굴에서 조금 더 지나치게 더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무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상대적인 사이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턱의 사이즈가 절대적으로 작거나 뭐 미발육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상대적으로 위턱이 크기 때문에 아래턱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유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상대적인 사이즈에 의해서 이제 그 턱뼈의 사이즈가 위턱이 크고 아래턱이 후방으로 위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얼굴의 근본적인 어떤 얼굴의 변화 그리고 교합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위턱이 작고 아래턱이 큰 경우는 주걱턱인데 주걱턱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돌출이 심한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턱뼈의 사이즈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크진 않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조금 더 후방으로 위치되어 있어서 조금 작은 느낌이 있지만 자기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돌출이 심한 경우는 입술에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입술을 일부러 힘을 주고 신경을 써야지만 입술이 만나고 입술이 다물어지고 아니면 입을 벌리고 있게 되고, 그래서 입을 다물려는 노력 그리고 힘을 주는 그 노력에 의해서 이 턱 부분에 어떤 그런 연조직의 두께가 얇아져서 턱뼈의 사이즈나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예 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어떤 돌출입의 어떤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편안하게 입을 다물 수 있겠고 치아 돌출이 없어질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무턱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턱이 정도가 심한 경우는 어떤 골격적인 그런 크기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겠죠. 그래서 어쨌든 위의 턱이 더 클 수도 있고 위턱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턱이 매우 이제 협소한 그런 경우 그리고 매우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외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래턱의 위치를 전방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뼈에 관련된 그런 수술의 시기는 만으로 18세, 19세 그 정도 이후에 하는 것이 성장이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어떤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 시기가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무턱에 있어가지고 턱뼈가 작은 것도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징적으로 이 하악과두 여기 관절 부분에 있는 과두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악골이 두개골과 연결되는 그 조인트 부분이 관절인데 이 턱관절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작을 뿐더러 그리고 이 만나는 면 자체가 둥글고 크고 두껍고 그러면 좋은데 플랫하고 작고 얇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턱의 위치가 전방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턱관절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골관절염이든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턱관절의 위치 그리고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면 얘는 저절로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전엔 잘 몰랐는데 이게 진행형으로 아래턱이 무턱이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단지 턱뼈의 사이즈나 부정교합의 어떤 그런 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턱관절에 어떤 이상 여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턱뼈의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렸을 때 이제 좋지 못한 습관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다든지 그러면 윗니나 위턱 자체의 위치가 조금은 전방으로 그리고 아래턱이 후방으로 위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쁜 습관이지만 이 습관이 성장기에 아이들이 뼈가 계속 자라고 변화가 생기고 얼굴 형태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그런 힘들이 가해진다면 충분히 어떤 클래스 2, 2급, 그래서 위턱은 돌출이 되어 있고 아래턱은 뒤로 후방으로 들어가는 어떤 무턱의 특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없어도 그런 습관이 장기간 오래 지속됐을 때는 환경적으로도 무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턱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가 사춘기보다 훨씬 이전의 시기인데도 무턱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적절하게 치료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작을 수 있는 이 턱의 사이즈를 성장을 조금 더 촉진시켜 주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한계가 있어요. 2급처럼 보이고 무턱인 경우에는 2급이라고 하면 위턱이 돌출돼 있죠. 그죠? 그래서 위턱이 돌출이 심하고 아래턱은 후방으로 되어 있을 때 위턱의 성장을 잡아주는 것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턱은 얘가 어렸을 때부터 사이즈가 급격하게 커진다. 대신은 얘가 어린데 다른 아이들보다 턱뼈가 훨씬 더 작다.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다가 어떤 시술이나 장치나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이즈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성장 이후에 어떻게 결과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아래턱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되어 있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조절하고 치료하는 것 자체가 아래턱의 길이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들을 또 이제 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보면은 예방적인 어떤 치과학, 예방적인 의학이 많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 위턱이 조금 크고 아래턱이 작은 얼굴이 좀 일반적인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장치, 예를 들어서 뭐 일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분은 철사로 되어 있어서 입에 넣고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장착을 하게 되면 턱의 위치가 전방으로 당겨지게 되고, 그러면 그 장치의 어떤 인공적인 힘에 의해서 턱의 위치가 원래보다는 전방으로 당겨져서 고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턱관절에서 이런 장력에 의해서 턱관절의 어떤 성장, 조직의 변화, 그리고 최소한 아래턱의 위치의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성장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어떤 그런 장치를 껴서 하악골의 사이즈가, 이 아래턱의 크기가 충분히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더 길어지고 성장이 충분히 촉진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인종에서, 모든 환자에 있어서 그런 치료 방법을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장을 이용한 촉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조금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오히려 그런 효과들을 본 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무턱이다. 그래서 위턱은 크고 아래턱이 작은데 이 턱의 사이즈 위치를 전방으로 키우기 위해서 충분히 그 장치를 낀 그런 치료군이 있고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 연구치열이 완성이 됐을 때 10대 중반 후반 이후에 어떤 고정석 교정 장치, 그래서 브라켓도 붙이고 와이어를 쓰고 물론 기타적인 그 추가적인 장치를 썼겠죠. 그래서 클래스 2, 이제 위턱이 크고 아래턱이 작은 이 경우를 충분히 교정을 했을 때, 그래서 1차 교정을 하고 본교정을 한 경우, 그리고 1차 교정은 없이 본교정을 한 경우 치료 결과를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논문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투자한 그런 시간과 비용이 차이가 있겠죠. 1차 교정을 하고 2차 교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는 뭔가를 끼고 막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뭐 2배 이상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총 어떤 비용적인 요소, 그리고 시간적인 요소, 아이의 어떤 심리적, 육체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생각했을 때 그 효과를 절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하악골을 성장시키는, 촉진시키는 장치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무턱이라고 한다면은 교합 자체가, 아래쪽의 치열 자체가 후방으로 많이 당겨져 있죠. 뒤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한이 조금 많이 걸릴 거예요. 음식을 씹는데도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발음하는데도 불편할 수 있고, 외모적으로도 입술이 저절로 벌어진다든지, 그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턱뼈의 어떤 그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위턱의 치열과 아래턱의 치열이 위턱의 턱뼈의 사이즈 위치, 아래턱의 턱뼈의 사이즈 위치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생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을 해서 정상교합이 되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아래턱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정상적인 위치에 가깝게끔 전방으로 위치해서 어떤 그런 교합이 조금 더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을 때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무턱인 상태로 후방으로 막 끼어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턱관절이든 치열이든 잇몸 조직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본인이 무엇보다도 본인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턱뼈의 사이즈가 절대적으로 작아서 어떤 교정적인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케이스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무턱이 있다 하더라도 치아의 부정교합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교합적인 치료를 충분히 개선을 시켜주면 어떤 무턱의 정도도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성장기에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턱은 1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성장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턱은 10대 후반, 심지어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키가 큰다. 그러면 아래턱도 조금 자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걱턱 교합의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경우는 불리한 그런 성장의 패턴이지만, 무턱, 위턱이 크고 아래턱이 작은 이런 성장의 경우에는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성장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성장이 되고 충분히 성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들 구두를 보면 구두가 되게 좁죠. 근데 나는 발볼이 되게 넓어요. 그러면 그 구두를 신으려고 시도를 하다 본다면 신기는 신을 수 있지만 이 발끝이 구두의 끝과 만나기 힘들겠죠. 중간쯤에서 멈추겠죠.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발이 위턱이고 그리고 내 발이 아래턱이다. 그러면 신발 사이즈를 충분히 자기 그 발 사이즈에 맞는 그 넓이가 맞는 그리고 형태가 비슷하게 생겨 있는 그런 신발을 바꿔 신어준다면 내 발이 이렇게 들어가던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충분히 앞쪽을 향해서 더 전진해서 위치가 될 수 있겠고 발도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턱의 환자들 그리고 2급 부정교합자들을 어릴 때 보면은 위턱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1차 교정을 할 때도 그렇고 본교정을 할 때도 그렇고 위턱의 치료를 먼저 하고 위턱의 어떤 전체적인 폭경 그리고 뼈의 공간을 확보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러한 요소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그게 맞는 치료법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충분히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의논하셔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대 후반에 저희 병원에 오셨고 남자분이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위턱 돌출이 꽤 심합니다. 위턱은 사이즈가 크고 돌출이 꽤 되어 있었고 그리고 좁고, 아래턱은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크진 않지만 상대적인 사이즈는 이게 작고 크고 그랬던 거죠. 근데 위턱이 워낙 돌출돼 있어서 이 경우는 성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장치를 쓴다 하더라도 아래턱의 성장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아래턱이 조금 더 성장이 진행이 되고 더 자라서 무턱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과잉 돌출되어 있고 과잉으로 지금 앞쪽으로 뻗어져 있는 그런 위턱의 치료, 윗니의 어떤 치료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위턱과 치열의 어떤 돌출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래턱도 뭔가 이렇게 쪼그라져 있고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치아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비혈이 되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위턱이나 위치아에 치열의 어떤 돌출이 심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구치 발치를 했고요. 킬본 교정 장치를 써서 충분한 정도의 후방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래쪽에 어떤 턱의 위치, 치열의 위치도 같이 개선이 되면서 무턱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킬본 교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교정에서는 힘을 주는 그 포인트, 그리고 치아의 중심선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무게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치아의 무게 중심을 향해서 힘을 주게 되면 치아가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각도는 유지를 하면서 후방이든 상방이든 후상방이든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치아는 뼈에 묻혀 있고 머리 부분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장치를 붙일 수 있는 건 치아 머리, 치관인데 이 치관에 국한돼서 장치를 붙여서는 치아 중심에 효율적인 그런 힘을 줄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킬본 교정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어떤 브라켓을 쓰고 철사를 넣어서 거기서 밀고 당기고 하는 어떤 교정력을 줬을 때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벡터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전체적인 치열의 어떤 그런 각도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각도를 유지를 한 상태로 후방 상방으로 치조골,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형태까지도 같이 후방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치열의 부정교합, 2급의 부정교합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외모적인 어떤 변화의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